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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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교인 위치잖아요. 근데 네. 이전에 이제 수험생으로 위치해서 이제 하고 싶었던 말들이나 그런 창구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런 자리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다들 하고 싶으신 말들 다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자기 소개를 해보자면 저랑 이제 이분은 사회자로 하실 거고 이제 이번에 들어오신 조교분들이죠. 네. 두 분 네, 그렇죠. 출연진으로 섭외를 했는데 네. 어떠셨어요? 저번에 제가 이제 하자고 했을 때 조금 걱정은 했거든요. 네. 이런 건 처음이라서. 네네 근데 할 말도 많고 약간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어떤 방식이든 좋을 것 같아서 네, 참여하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조교님은 어땠어요? 저도 그 흰수염 조교님이랑 비슷하게 워낙 입시가 길었다 보니까 약간 할 얘기가 좀 많아가지고 맞아요. 이런 토크 컨텐츠 좀 하고 싶었거든요, 저도. 네네 좋습니다. 자 네. 그럼 이름을 좀 밝혀볼까요? 네. 네. 그 닉네임이라도 네. 일단 저부터 할 거면 사회자님부터. 사회자님 먼저. 네, 저부터 그쵸.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 닉네임을 정한 적이 없는데 먼저 하세요. 저 지금 생각하고 있을게요. 좋네요. 네, 안녕하세요. 호영운제 수학연구소 겨울조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 네, 안녕하세요. 호영원제 수학연구소 흰수염 조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호영운제 수학연구소 내온 조교입니다. 그래서 별명 생각하셨나요? 네 저는 정병훈 쌤의 이제 뒤를 이어서 정병홍으로 하겠습니다. 오, 좋은데요? 네 좋은 것 같아요. 정병홍 조교로. 정병홍 조교님. 병홍조교님. 병홍 조교님. 병홍 조교님. 호훈 홍이니까 좋네요. 좋네요. 좋습니다. 네네.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이제 다들 할 말이 많잖아요. 뭐 학창 시절부터 해서 자기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아예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진짜 공부를 하기 이전에 수험 생활을 또 하기 이전에 그 시절부터 돌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학창 시절에 다들 어떠셨는지 흰수염 주교님부터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공부를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공부를 해야겠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약간 저희 동네가 학군지거든요. 소위 말하는 뭐 대치동 같은 동네는 아니지만 학원들이 많고 주변에 이제 열심히 하려는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분위기 따라서 공부를 하는 척만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거 00년생인데 19 수능 처음 봤을 때는 성적 기억도 안 나는데 되게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학생들하고 비슷하게 그냥 재수하자. 뭐 한 번 더 하면 잘 오르겠지. 그래가지고 재수를 또 하게 됐고 그 재수조차도 뭐 딱히 오르지도 않고 대차게 망해버렸죠. 그래가지고 네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작은 네네. 공부를 그러면 평소에 막 하고 싶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이제 주변 상황들에 의해서 뭔가 좀 이렇게 뭔가 해야 될 것만 같고 네, 그래서 해야 될 것만 이제 같다. 하게 된 것 네. 같네요. 근데 막 실속은 없다. 네 알겠습니다. 조이님은 이름 까먹으셨죠? 뭐였죠? 네온입니다. 네온 주교님은 그러면은 어떠셨어요? 전 태어났을 때부터 대치동에서 태어났거든요. 와. 그래서 대치기. 대치키.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랑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자연스럽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네. 사실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저는 공부를 잘하는 축이라고 생각을 했어서 중학교 올라왔을 때 공부를 좀 안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적이 떨어지죠. 음. 중학교 때부터 친구들이 좀 많이 달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중학교 한 2학년 때 저점을 찍고 네. 그리고 이제 중3 때 다시 좀 공부하다가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좀 확 풀어졌던 것 같아요. 이제 좀 고등학교 올라갈 때 다시 좀 설레잖아요. 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 좀 놓고 하다 보니까 고1 때 3월 이제 그때는 학력평가잖아요. 고1 때는 그때 한 4등급 받고 이제 공부 시작해야겠다 했던 것 같아요. 공부 안 하고 뭐 했어요? 놀았어요 그냥? 놀았죠. 뭐 연애도 하고 오.
사실 전 도파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4등급. 네. 아 그걸 그렇게 죄송합니다. 사실 이렇게 인지를 여튼 고등학교 때 그러셨군요. 네. 좋습니다. 그렇게 막 두 분 다 막 엄청난 화려한 그런 건 없었네요. 막 고등학교 때 엄청 막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런 경험은 없었던 것 같네요. 평균적인 학생 느낌인 것 네. 같아요. 그렇죠. 근데 공부를 근데 두 분 다 많이 하셨잖아요. 오래 했죠. 네네. 그렇죠. 오래 오래죠. 하셨잖아요. 이렇게 놀아서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이게 고등학교 때 열심히 안 해서 혹은 뭔가 좀 점수대가 만족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좀 뭔가 오래 공부를 하셨잖아요. 네. 얼마나 하셨죠 공부를? 저는 군대 가기 전에 2번 받고 재수하고 군대 갔고 나와서 3번 받던 것 같아요. 그러면 5번. 미미민우 아니에요? 미미미는 넘어요. 네. 잠깐만요. 현역 때 하고 현역 때 하고 네. 재수하고 군대 군대로 갔어요. 갔어요. 갔다 와서 갔다 전역하고 와서 전역하고 3번 봤어요. 25수능이 마지막 수능. 그럼 진짜 음. 할 말이 많겠네요. 각각마다 네. 되게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하필 또 이제 그 그러니까요. 사이에 있는 수능들이 다 스펙타클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쵸. 네. 맞습니다. 네, 저는 내은주기님은 얼마나 하셨어요? 22학년도 수능부터 봐서 네. 4번을 봤어요. 쭉. 오. 네. 저는 그래서 아직 미필입니다. 좀 아. 문제가 많아요. 근데 이 매년 할 때마다 되게 다를 것 같아요. 그 느낌이. 맞아요. 한번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네. 약간 요즘 군수가 유행하잖아요. 네네네. 좀 유행한 지 좀 됐죠. 네. 아, 그래서 그렇죠. 군수를 노리고 소위 군수를 노리고 공군에 갔었어요. 네. 근데 그마저도 약간 재수 망하고 급하게 가느라고 약간 조금 군대에서는 좀 힘들었죠. 제가 네네네. 보직이 좋진 않았어가지고 네네. 그래서 아 이거 막상 공군 들어가서도 아 이거는 공부하는 공간이 아니다. 군대는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한 곳인데 네. 뭐 자기 자유 시간에서 공부할 수 있죠. 맞아요. 근데 남들 노는데 내가 공부를 혼자 한다? 그거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막상 가보면은 막 그렇게 해서 성공한 학생들은 사실 이미 좀 잘하는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맞아요. 하면서 약간 그렇게 합리화도 하고 결국 어영부영 지나가서 나와서 보게 된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진짜 군수가 진짜 힘들어요. 네. 그럼 그 다음에도 이제 3번을 더 오셨잖아요. 네네. 저는 너무 암울했을 것 같거든요. 암울했죠. 근데 뭐 어떻게 버티셨나요? 이게 버틸 수 있는 버틴다. 방법이 네. 있었나요? 근데 부선중님도 알겠지만 그건 버티는 거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버틴다기보다는 받아들이는. 그냥 하는 거예요. 약간 그 김연아 선수가 뭐 그 어떤 기자였나? 이거 그 왜 인터뷰. 괜찮으세요? 뭐 네네. 열심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냥 하는 거죠. 약간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저도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평가원 모의고사를 계속 보잖아요 중간에. 네네. 약간 저는 성적이 그래도 계속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조금씩 계단에 밟아 올라가는 느낌? 기복 그러면 없이. 네. 그러면 되게 그래도 할만 하겠네.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3년 했던 것 같아요. 오르니까. 네. 그러면은 괜찮았던 것 같네요. 내은주기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네. 6급형을 항상 정말 잘 보고 네. 수능을 항상 망쳤어요. 아. 근데 항상 6급형 틀린 걸 합친 것보다 수능에서 더 많이 네. 틀리니까 네. 약간 묶고 더블로 가야죠. 약간 그 감성. 아, 약간 이제 묶고 그죠. 더블로 가. 한 번 더, 한 번 더. 아쉬우니까. 맞아. 네. 네, 매번 올인하고. 아니 얼마나 아쉽겠어. 6평, 9평 다 잘 봤는데 그렇죠. 수능 때 한 번의 기회잖아요. 사실 이게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가혹합니다. 근데 1년에 한 번이라는 게. 그게 팩트긴 해요. 그러니까 수능 점수가 그러니까 6급형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약간 이제 이거 중요하지 보는 친구들도 대부분 이제 입시를 하니까 보겠죠. 그러니까 지금 빨리 말을 하는 거지만 6급형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공부를 했잖아요. 엄청 오랜 기간 동안.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의 질문이 있잖아요. 그 뭐 계속 이제 조교들 생활을 하면서도 뭔가 살짝 뭐 댓글이나 그런 거 달리는 것도 있고 그런데 공부에 있어서 네. 그러니까 뭔가 뭐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재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재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재능이요. 근데 그 재능이 네네. 뭐 학습적인 재능보다는 네. 학습적인 재능도 있는데 약간 그냥 앉아서 공부하는 것도 재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알고 어떤 나이에 있어서 네. 내가 고3이니까 나는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냥 그걸 깨닫고 그 고3의 본분을 다하는 거. 뭐 N수를 시작했으니까 N수 열심히 해야지. 네네. 그냥 풀어지지 않고 매일 할 거를 해나가야지. 이런 거 자체가 재능인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노력하는 것도 재능인 네네. 것 같아요. 그냥 책상에 앉는 거 자체가 저는 오래 맞아, 앉아 있는 맞아, 거. 맞아. 그것부터 저는- 못 하는 게 많은데. 저는 좀 반대예요. 그것도 노력도 노력하는 재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노력을 계속하면 그게 재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그 습관을 만드는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냥 3주만 하면 대부분 그게 습관이 되는데 제가 원래 잠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고3 때 맨날 학교에서 한 9시까지 잤나? 집에서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제가 학교에서 집까지 한 5분도 안 걸려서 뛰어가서 바로 또 잤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국어 때 좀 피곤하니까 그때 학교 선생님께서 일단 3주만 6시에 일어나 봐라. 이 악물고 6시에 일어나 봐라. 그렇게 했더니 지금도 6시에 일어나요. 진짜로. 거짓말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지? 사람들이 노력하는 것도 재능이라고 하는데 그 노력도 이제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재능으로 이어지는 거지. 노력하는 재능으로 이어지는 거지. 뭐 난 노력하는 재능이 없으니까 노력을 안 할래 이런 게 아니라 약간 노력도 꾸준히 쌓아가면 그 노력하는 재능은 쌓여요. 그러니까 앉아서 공부하는 것도 내가 뭐 10분마다 한 번씩 자리에서 일어나. 그러면 이제 뭐 1시간씩 자리에 꼭 앉아 있어 보자. 그게 꼭 공부가 아니어도 되고 거기 앉아서 책을 읽어도 되고 뭐 그냥 유튜브는 보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뭔가 책을 읽는다거나 뭔가 학습 같은 거를 1시간만 딱 앉아서 하고 그걸 좀 반복한다. 그러면 그 1시간이 좀 쉬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노력하는 재능이 따로 있다는 거는 좀 반대. 좋은 것 같아요. 맞는 말 같습니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겨울쟁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 일단 방금 들으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이제 그 계속 매일같이 6시에 일어나셨는데 지금 수험생활이 끝나고도 유지를 하고 그러니까요. 계신다는 게 되게 대단하신 것 네. 같아요. 저도 N수를 했었는데 저도 되게 일찍 일어났겠죠? 한 3년 동안. 근데 이제 대학교에 오니까 다시 리셋이 되더라고요. 그랬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뭔가 애매하네요. 저는 근데 반반 반반.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약간 중도적인 입장인데 저희 맞긴 해요. 맞아요. 사실 네네. 재능이 뭐 아예 개입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쩔 수 맞아요, 없이. 맞아요. 근데 이제 사실 그거를 노력으로도 저는 커버를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는. 근데 이제 사실 재능도 있는데 노력하는 친구들은 조금 정말 무서운 친구들인 거고. 사실 진짜 재능이 있는 친구들 보면 진짜 하기가 싫어요 공부가. 막 진짜 물리 나는 막 진짜 3년 했는데도 막 하고 이런데 누구는 이제 한문 딱 첫 문제 보고 바로 알고 막 3초 만에 해요. 이러면 사실 기가 빠지긴 하지만 근데 또 그런 친구들이 수능을 잘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이제 네. 랜덤의 문제라. 랜덤 근데 이거는 사실 노력하는 사람은 공부 외적으로도 뭔가 이것저것 다재다능하게 많은 걸 얻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수능 공부하면서 수능 공부를 하면서 어떠한 하나의 목표에 대해서 내가 못하지만 계속해서 노력을 하면서 뭔가 이루어내는 거잖아요. 만약에 못하더라도 재능이 없더라도 네. 뭔가 하나씩 배워가면서 이게 얻어가는 건데 그래서 이 노력을 한 사람은 나중에 이제 수험생을 끝나고 나서도 뭔가를 새로운 걸 배울 때도 노력하는 모습을 이제 비출 거 아니에요? 뭔가 하나하나 쌓아가는 게 그 사람들한테 일상이니까 네. 이제 뭔가 쉽게 받아들여지는 반면에 재능이 되게 쉽게 하신 분들은 되게 자기가 못하는 분야를 되게 만나면 조금 힘들어하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어요. 이게 내가 왜 이거 못하지? 나는 이거 아니야. 나는 이거 못하겠다 이러면서 엄청 힘들어하는 모습을 되게 많이 봐서 되게 아예 그쪽으로는 생각을 많이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하지만 뭔가 재능이 뛰어나지 않다고 해서 자기가 뭔가 너무 자기는 공부를 못하겠다 뭐 이런 거보다는 뭐 훨씬 많은 걸 얻어가고 있는 거니까 별로 그렇게 낙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수험생들 사이에서. 맞습니다.
저도 약간 동감을 하는 게 네네. 이제 수험 생활을 하다 보면 뭐 약간 실패를 많이 겪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능력 중에 하나가 이제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방법. 이거를 맞아요. 아는 게 그거 되게 중요하죠.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되게 공감됐던 말 중에 하나가 약간 되게 재능 그러니까 이로 약간 뭔가 되게 쉽게 뭔가 많은 걸 얻었던 사람들은 생각보다 대학에 와서는 또 그게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때 되게 많이 무너지는 친구들도 봤었어가지고 뭐 공부 외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수험 생활을 통해서 또 이런 약간 능력도 더 기를 수 있으니까 그런 면이 맞아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능충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네네. 그게 제일 좋아요, 사실. 네. 그쵸 편하죠. 근데 이제 대신에 재능을 본인이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 이제 노력도 해라. 그쵸. 그러니까 재능 플러스 노력을 이길 수는 없어요. 재능 플러스 노력은 정말 어려워요. 네, 재능이랑 노력이랑 이렇게 싸워서 어느 한쪽이 이기는 건 가능은 한데 노력이 이길 수도 있고 뭐 천재가 이길 수도 있고 그건 그렇지만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노력도 해서 좀 이번 수험 생활 동안에 좀 확고한 본인의 무언가를 가져갈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좋은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공부에 있어서 좀 재능 노력 생각을 해봤는데 공부를 할 때 이제 좀 더 딥하게 들어가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뭔가 이 대치 퀴즈라고 하셔가지고 현강도 네. 많이 듣고 뭐 타이틀이 그럴 것 빡세네요. 같아요. 네, 막 대치동 하면은 되게 현강도 현란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많이 하셨어요 공부를? 뭐 학원도 많이 다니시고 그러셨나요? 근데 이게 현역이랑 N수랑 많이 달라요. 음. 왜냐면 이제 대치동에 살면 인강을 거의 안 듣게 돼요. 그러니까 인강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어요. 아. 왜냐면 그 소위 말하는 일타 강사라고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현강을 같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미 가까이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인강을 통해서 인강을 경유해서 그 선생님을 만나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고3 초반 때까지는 대성 마이맥의 존재도 몰랐어요. 털털. 심지어 엔제도 존재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때 한창 이제 그 유튜버 미미미누 분이 확 뜨던 시기였는데 그분이 이제 딱 뜨면서 이제 뭔가 엔제, 뭐 실무 이런 것들이 좀 대중들 사이에서 많이 퍼지게 됐잖아요. 근데 저희 때는 그게 없었어서 그래서 저는 엔제를 친구 소개로 알았어요. 내가 그 엔제 따로 구매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도 그때 처음 알아가지고 저는 거의 다 현강으로 현역 때는 그랬어요. 현강을. 네, 그래서 현역때는. 다른 동네에서 동네 학원 다니는 건데 네네. 대치키드시니까 네. 동네 학원인 거죠. 그쵸. 그죠, 그죠, 네네. 그죠. 동네 학원이 그게 대형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경우가 좀 있었고 이제 재수를 하게 되면서 인강 비율이 확 늘었죠. 그럼 제가 현역이 22수능이에요. 그 정립 반정립 종합 그건데 해결. 네, 걔 때문에 이제 제가 대학을 못 갔어요. 네, 그게 스노우볼이 엄청 굴러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자연별관 강남대성 자연별관이라는 학원을 갔었는데 그때 이제 그게 교대역에 있어요. 그래서 대형 강의 듣기가 좀 열악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인강을 많이 활용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인강 비중이 한 인강이 6이고 그 현장이 4 그러니까 나 혼자 공부한 시간이 4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한창 패스파인더 듣느라고 그때는 이제 패스파인더 하나는 호형 훈제 분들이 공유하셨어요. 그 교재는 그때 이제 분리하셨지만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인강 비중이 좀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재수하면서. 인강을 6대4. 그렇죠. 인강이 6, 나 혼자 공부한 게 4. 패스파인더가 워낙 볼륨이 컸고 맞아요. 당시에는 단원 연습 문제라는 그 교재가 따로 있었어요. 워크북처럼. 그러다 보니까 그거 다 풀고 전 인강을 다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인강 비중이 높은 거지 제가 공부를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희선 쪽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네. 여기 인강을 많이 활용했던 것 같긴 해요. 그 현강은 대치동 와서 들었고 네. 집이 그렇게 멀진 않아가지고 네. 그냥 주로 이제 인강을 듣고 문제를 풀고 그냥 일반적인 수험생처럼 했던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그러니까 그 비율이 이제 네.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아, 네네. 그러면 뭐 수업 혹은 인강을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네네. 그 인강이랑 이제 혼자 자습하는 시간이 있을 때 그 비율이 몇 대 몇 정도 되셨나요? 4대 6?
근데 사대교. 혼자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연차가 쌓일수록 네네. 사실 개념 강의 같은 거는 이미 들었던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두 배속으로 빠르게 넘기고 나 혼자 생각하면서 이 약점을 찾는 거라고 저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수능이라는 게 맞아요. 약점은 반복되고 계속 나와요. 자기 약점이 비슷하고 그런 시간을 육에 투자했던 것 같아요. 자습하면서. 맞아요. 인강도 중요하지만 이게 인강이 요새 이게 좀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근데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이게 안 좋은 점이 인강만 들어요. 그러니까 9대1 막 네, 9대1. 아,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게 잘못됐지 않았는데 이게 입력만 되고 아웃풋이 없으니까 출력이 돼야 되는데. 출력이 계속 되고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네네. 그런 과정 없이 계속 들으니까 가장 더 중요한 거는 이거를 하나를 내 거로 만들어가는 것 같은데 맞아요. 이게 너무 완강에만 치중한 나머지 뭔가 이거를 다 흡수를 못하지만 계속 끌고 가려는 느낌이 저는 강한다고 들었어요. 아, 약간 진도를 나가는 거에만 집착을 한다. 끝낸다는 거에만 아, 보고 맞아요. 뭐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네네. 그래서 이게 조교 생활하면서 그런 학생들이 너무 많이 봐서 뭐 커뮤니티 같은 그런 글들을 좀 봐도 아 이거는 뭐 며칠 컷 가능, 며칠 컷 가능 이런 것들이 저는 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조교 생활하시면서 그런 거 좀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물어보지 않나요? 아 인강 완강에 아니면 대해서요? 네, 어떤- 아니면 Q&A도 하시잖아요. 아니면 네네, 뭐 그쵸. 며칠 컷뭐 커리큘럼이 이 정도인데 아, 뭐 가능하냐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물어보지 않나요? 아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받긴 해요. 어떤 질문이냐면 이제 커리큘럼에 이제 뭐 몇 월까지 뭘 끝내면 이제 괜찮냐. 이런 뭐 만약 빅포텐은 몇 월까지 끝내야 하나요? 원솔멀텍 언제까지 끝내야 하나요? 뭔가 이런 식의 질문이 되게 많은 것 같긴 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선은 그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할 때는 사실 사바사가 사실 정답이에요. 맞아요. 사람 바이 맞긴 사람이고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질문을 할 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질문이 들어오면 Q&A든 현강이든 일단은 제가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선은 뭐 질문자님이 현재 어떤 수준인지 뭐 그거를 그리고 어떤 수준인지도 그냥 전 3등급이에요. 그냥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고요. 뭐 제가 왜 3등급인지 뭐 제가 뭐 수어는 뭐 잘하는데 준킬러가 수투에서 뭐 약하다든지. 많이 틀려요. 뭐 아니면 뭐 확통을 잘 못해요. 아니면 이제 뭐 4점짜리를 전체로 잘 못 풀어요. 이런 식으로 자기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말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목표 등급이 어디인지에 따라서도 사실 이제 공부해야 되는 양이 좀 달라지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렇죠. 또 자기가 어떤 전형을 좀 위주로 좀 준비를 하는지. 사실 수시면은 이제 조금 부담이 적긴 하거든요. 왜냐면 최저를 맞추면 되는 거고 정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고 익선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제 뭐를 언제까지 끝내는 거에만 너무 이제 치중을 하기보다는 약간 어떤 커리를 언제 끝내느냐 이것보다는 내가 어떤 약점이 있고 그걸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할 것이냐 이거를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 인강이든 현강이든 이런 콘텐츠 같은 사교육 같은 것들도 결국에는 자기에 대한 분석이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좋지 않은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수강생 여러분들은 좀 더 본인에 대한 뭔가 메타인지 분석 같은 걸 잘 하셔서 선생님의 어떤 점을 가지고 내가 어떤 약점을 메꿀 수 있을까 이런 점을 조금 더 집중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기를 잘 알아야 돼요. 네. 나 자신을 알라. 네, 이거를 내가 뭐가 모르고 그런 걸 먼저 알고 이거 해야 되는데 그냥 맞아요. 주입식으로만 하다 보면 이게 너무 효율적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얘기가 나온 김에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 전에 이 정명 호쌤이라는 이 선생님은 생각보다 잘 알려져 있지가 않잖아요. 아니죠. 이제 알려졌죠. 지금은 뭐 3타셔 지금 기준으로는 뭐 3타셔가지고 뭐 알 수 있는데 저 때 기준은 진짜 많이 몰랐거든요. 근데 두 분들도 되게 몰랐을 것 같거든요. 그때는 좀 뭐 많이 모르던 시기라서 어떻게 접하게 되셨는지 전 너무 궁금하거든요. 이거는 그 역사적으로 저보다 앞에 계신 hen세현 조교님 먼저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맞아요. 저는 이제 22때부터 그 아. 입시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그쵸. 저는 군대 갔다 와서 약간 메타인지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긴 했어요. 근데 이제 만약 독학 재수를 한다 해도 독학 연수를 한다 해도 주변에서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또 현강 듣고 인강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과외 선생님을 한 명 구했어요 인터넷에서.
그래서 그분이랑 같이 잘 해나갔는데 그분이 이제 한 7월쯤에 빅포텐이라는 엔제가 나왔는데 이게 좀 반응이 좋다 인터넷에서 한번 풀어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같이 풀었단 말이에요. 그때 저는 정병호 선생님 존재를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가 빅포텐 처음 나왔을 때면 그때 아마 23학년도 24학년도 맞아요. 그렇죠. 어. 23학년도 되죠. 네네. 그때 이제 뭐 인강도 접해보고 했는데 좀 잘 맞고 그랬던 건가요? 네, 빅포텐 선생님, 과외 선생님이랑 같이 풀면서 아 뭔가 되게 몰랐던 선생님인데 네. 이런 선생님도 있구나, 이런 문제집도 있구나를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정명호 선생님의 커레 중에 네, 빅포텐이 제일 마음에 드셨나요? 저는 지금 그 거기서부터 세 번을 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봤는데 네네. 빅포텐 그 다음에 스피드러너 그 두 개가 아. 제일 좋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게 23학년도 때는 또 킬미 힐미 모의고사였어요. 아, 그때는 그랬습니다. 뭐 프로메테우스나 그런 것도 다 들으셨나요? 그 이후에? 그 다음 연도에 프로메테우스를 들었던 것 같아요. 네네. 프로메테우스가 개념 강좌잖아요. 네네. 네. 상대적으로 막 볼륨이 많진 않다고 느꼈거든요. 네. 그냥 컴팩트하게 선생님이 이제 개념을 설명해 주시고 관련 기출 문제를 풀어 주시고 하는 게 그게 정도라고 생각해요. 저는 맞아요. 수능 공부하면서 시작할 때 그냥 선생님의 커리큘럼은 되게 짜임새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서 네,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 저요. 배우주기님은 어떻게 호쌤 알게 됐어요? 저는 22학년도 때부터 네. 존재는 알고 있었어요. 뭐 어떻게요? 그때는 현강? 네, 현강. 아, 그때는 호영 훈제였어요. 맞아요. 그 두 분이 수업을 같이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걸 수업을 어떻게 한다는 거지? 그런 궁금증이 좀 있었고 그 이제 학원 설명회를 선생님들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약간 직접 뵙고 그 다음에 이제 들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 해에는 이제 들을 시간이 없어서 그때 저는 인강을 거의 안 들었고 현강만 했으니까 그땐 시간이 없었다고 생각을 해서 수업 안 들었었고 재수할 때 그 생각이 나서 근데 이제 보니까 호영 훈제라는 팀에서 정병호 선생님, 정병훈 선생님 이렇게 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듣기 시작했고 그때는 호쌤 강의를 먼저 들었고 그때 이제 프로메테우스 였고 그 다음에 빅포텐 그리고 패스파인더 이렇게 나오던 시즌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들었고 그때 선택한 이유는 패스파인더에서 모든 문제를 거의 다 풀어주세요. 그때 이제 단원 연습 문제라고 해서 2, 3점 다 풀어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내가 기출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수능을 망했다라고 생각했던 케이스라서 그걸 다 듣고 싶어서 호쌤을 고른 게 있었어요. 그때는. 네, 그랬고 뭐 앞에 이제 흰세연 조교님이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얘기했으니까 저도 하나 말하면 지금은 원솔멀텍이죠. 지금은 원솔멀텍 패스파인더 이렇게 두 개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파이널 가면 이제 스피드러너 파이널 외고사가 있어요. 그렇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이 두 개가 진짜 전 너무 좋아서 우열을 못 가리겠거든요. 원솔루션. 네, 그러니까 기출 분석. 기출 분석이 좋은 게 이게 연결되는 걸 알려주잖아요. 이렇게 막 이거는 어느 부분에서 연결이 돼서 이렇게 나온 거다. 관련 기출. 네, 관련 얘기하면서. 기출을 다 읊어주시면서 이렇게 하는데 네. 그게 정말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좋은 건 그 스피드러너 파이널 외고사 해설강의 전 다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도 이 문제는 이 뭐 2022 몇 번 문제를 맞아요. 활용하는 문제다. 맞아요. 약간 그런 걸 다 언급을 해주세요. 맞아요. 그게 그리고 해설지도 다 있고. 해설지에 관련 문제도 들어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관련 기출 들어있거든요. 사실 너무 이거는 네, 그게 저는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사설 문제 너무 많이 풀다 보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와요. 그때 이제 이게 기출 문제에 이런 요소를 가지고 왔구나 하는 거에서 저는 호스님 마음이 정말 좋았어요. 그런 점이. 진짜 이게 빅포텐도 그러잖아요. 빅포텐도 설명하시면서 항상 그러는데 네. 이게 빅포텐 OT 때도 그랬는데 이게 네. 문제를 딱 보면 처음 보는 문제 같지만 포장지를 벗기면 이게 어느 기출과 연관이 되어 있고 어떤 기출과 연계돼서 나온 거다라는 거를 선생님이 그거를 이제 빅포텐으로 만드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런 거를 정말 치밀하게 분석하고 여러 번 이제 보신 사람이 아니라면 선생님의 눈이 아니라면 일반 사람들 눈에는 그게 잘 안 보일 수 있거든요. 네네. 그거야말로 뭔가 저희가
인강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해서 되게 좋게 봤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넘어갈까요? 네. 네. 아 근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만약에 다시 이제 수험 생활을 좀 하셨으니까 수험생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정명호 쌤 듣나요? 네, 저는 들을 것 같습니다. 저도 들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저는 매년 개념 강의 다시 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 이제 NS N 플러스 1로 넘어갈 때 이제 그때 강의를 다 듣는 편이에요. 내가 한번 들었던 강의라 해도. 왜냐면 이제 어떤 학생이 최근에 저는 이제 카카오톡 상담 업무도 맡고 있는데 이제 그 내가 다 아는 내용인데 이걸 또 들어야 되냐 이런 학생들이 좀 있어요. 근데 맞아요. 저는 다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이걸 한 번 배우고 나서 내가 좀 성장했어요 수학적으로. 그냥 다시 보면 그 내용이 다르게 느껴져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쵸. 진짜 맞아요. 그래서 전 다시 듣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면 맞아요. 이때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돼. 이걸 왜 굳이 단위원으로 푸는지 모르겠고 이걸 왜 식으로 푸는지 모르겠어. 저도 그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수학적 능력이 어느 정도 상승하고 다시 그걸 보게 되면 왜 이렇게 푸는가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는 순간이 와요. 맞아요. 그게 중요해요. 이게 점점 보다 보면 실력이 늘수록 좀 저는 좀 감탄을 많이 했었어요. 호쌤 강의를 들으면서 아 그러면 이 선생님의 말은 이것까지 염두에 두고 했던 말이었구나라는 거를 이제 머리를 세게 얻어받은 느낌을 들으면서 이제 들어보니 다시 이제 알고 들으니까 되게 뭐랄까 새롭죠. 네 새롭고 아직도 나는 뭔가 미개하구나. 구매하다 아직. 나 진짜 아 나의 유명한까지는 수학적 능력은 아직도 이 바닥이구나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무조건 다시 듣는 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 전에 이제 고를 때 인강 선생님을 고를 때 또 이제 현역 분들은 되게 이제 그냥 남들이 많이 듣는 선생님들 많이 따라 듣고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인강 선생님을 골라야 할까요? 어떤 기준으로 뭔가 그런 걸 채택을 하는 게 좋을까요? 나한테 저는 좀 상투적인 건데 OT 1강 2개는 꼭 들어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기한테 뭐 누구는 나 너무 이 선생님 좋다 하는데 자기한테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안 맞으면 끝인 거고. 맞아요. 가장 그게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한 3강까지는 그래도 들어보고 그 수학 뭐 예를 들어 수학 1이면 지수 로그 함수 다 비슷하니까 다 들어보고 그때부터 결정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급할 거 없다. 한 선생님 딱 타면은 쭉 가라. 맞아요. 네. 네오 조교님은요? 근데 저도 비슷해요. 그게 저는 장난이 아니라 다 들어봤어요. 저는 진짜 모든 수업을 저도 다 들어봤거든요. 국어, 수학은 거의 모든 선생님 강의를 다 들어봤는데 이게 들으면서 그 느낌이 오는 선생님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러니까 신내림이라 해도 진짜 할 말이 없는데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뭔가 나랑 잘 맞는 스타일이다 하는 선생님도 계시고 이 선생님은 안 되겠다 하는 선생님도 계세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느끼는 바가 좀 다르겠지만 근데 저는 이제 호쌤을 굳이 고른 이유는 되게 간단했어요. 그냥 OT에서 필요한 말 딱 하시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은 패스 시대잖아요. 인강도. 그러다 보니까 강의를 사는데 그렇게 많은 고민을 들이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많이 담아놓고 제가 가장 못했던 파트가 적분이에요. 그래서 적분 파트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결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적분을 이제 되게 휘황찬란하게 푸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아쉽게도 그만큼 머리가 좋지 못하여 이제 그렇게 호쌤도 그렇게 푸시는 문제가 있으시지만 상대적으로 뭔가 명징하게 풀어주시는 문제들이 그렇죠. 있어요. 간결하죠. 네. 차례차례대로. 네 맞아요. 약간 스텝 바이 스텝으로 딱딱 그죠, 올라가는 느낌으로 쌓아주시는 게 많아서 그래서 호쌤 수업을 들었던 거지. 뭐 제가 과거로 돌아가도 그 스타일이 달라지진 않으니까 제가 매력을 느꼈던 부분은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다시 수험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똑같이 호쌤 수업 들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이전에 그러니까 고른다는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요즘 학생들이요. 네네네. 고른다는 것보다 그냥 이거 좋대. 그럼 들어야겠다. 그러니까 고르지 않고 나한테 맞는 걸 그러니까 아까도 자기 분석이 먼저 돼야 된다 했잖아요. 네. 자기를 잘 알고 자기한테 어떤 선생님이 맞는지 잘 알고 뭔가를 선택을 하고 이제 이게 들어야 되는데 꼭 정명호 쌤 듣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뭔가 자기한테 맞는 선생님, 자기한테 어떤 게 좋은지 알고 그거를 들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맞아요. 그게 약간 퍼스널 컬러도 있잖아요. 요즘.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맞는 색, 옷 이런 게 있어요. 스타일. 네. 물론 이제 대중적인 무언가가 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걸 트렌드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그거죠. 계시죠.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트렌드랑 저랑 안 맞았던 케이스라서 그러니까 저처럼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굳이 그 옷에 맞춰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맞는 옷을 맞아요, 입었으면 맞아요. 좋겠다. 뭔가 호스비 꼭 아니더라도 음, 음. 좋은 선생님들 되게 많으시고 지금도 이제 인강 선생님들 계속 데뷔하시고 계시니까 꼭 이제 나한테 맞는 선생님을 찾았으면 좋겠다. 맹목적으로 하나의 트렌드를 따라가기보다는 내 옷을 사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죠, 맞죠? 네. 맞습니다. 인강쌤에 대해서 마지막 첨언은 첨언을 아니고 제가 골랐던 방법이었는데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사 수능 때 이사 수능을 준비하면서 쌤을 사실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2, 3 수능을 이제 보고 나서 이제 그걸 끝나고 이사 수능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 제가 일단 수능을 방금 봤으니까 수능을 본 거에 대해서 이제 그거에 대한 해설 강의를 일단 들었었거든요. 저는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확률과 통계 30번을 못 풀었거든요. 현장에서. 그래서 이제 그때 조금 풀다가 한 반 정도 풀다가 이제 해설 강의가 궁금하다, 보고 싶다. 어차피 이건 내가 못 푼 거니까 배워야겠다 해가지고 저는 그래서 그 해설 강의를 이제 대성마임에게 계신 선생님들 이제 해설 강의 올려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수능 해설 강의를 보고 이제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제가 골랐던 이제 인강쌤 고르는 기준. 그러니까 해설 강의를 보고 맞아요. 맞는 스타일을 찾는 것도 방법이 될 수 맞아요. 있다. 맞아요. 뭐 네네. 그런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맞아. 이제 뭐 프로메테우스 1강이랑 뭐 그걸 봐도 되는데 이제 심플하게 그냥 수능 해설 강의를 한번 보고 왜냐면 그 부분을 사실 선생님들도 많이 신경 쓰시는 영상이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그걸 네. 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게 편집될 수도 있지만 병홍 조교님의 네, 병홍 수신 발언. 조교님 수신 발언. 너무 기대돼요. 네. 예전에 쌤이나 훈 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뭔가 시험에 오면 제일 먼저 올렸어요. 아 맞아요. 진짜. 맞아요.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2시간 뒤에 바로 올리셨어요. 맞아요. 그냥 거기서 그냥- 파생된 게 이제 최초 풀이 영상이기도 그죠? 하니까. 그래서 진짜 나의 풀이에 자신이 있고 뭐 그 답도 거의 안 맞추세요. 그냥 맞는 거니까 다 나중에 보면 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 있게 올리는 건데 이게 그 수험생들은 그 강사에게 얼마나 큰 뭔가 도전적인 리스크죠. 그런 건지 네. 잘 몰라요. 그냥 많이 빨리 올라오네. 하나의 장점이라고 작용할 수도 있는데 이게 얼마나 약간 큰 리스크를 가지고 앉는 거냐면 이제 아무리 수학 강사하는 분들이더라도 뭔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오면 뭔가 좀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도 있고 쉽게 풀어줄 수도 있지만 어렵게 풀어줄 수도 있어요. 근데 강사분들한테는 먼저 올린다는 건 자기의 패를 까는 거랑 똑같거든요. 나의 그쵸. 패를 먼저 까고 맞아요. 만천하에 공개를 하는 건데 그럼 다른 강사분들이 이걸 본다는 건 아니지만 그걸 보고 참고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 시간 동안, 하루 동안. 네. 그러니까 먼저 패를 깐다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큰 리스크라는 것. 그리고 그게 호쌤이랑 후쌤이니까 이게 가능하지. 사실 되게 좀 큰 걸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걸 좀 선생님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맞습니다. 근데 오래 지켜보셨으니까 네네. 더 그런 게 와닿으셨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좀 말을 못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네, 일단 또 다음 주제 있으니까 네. 넘어가 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인강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보자면 호훈 쌤 인강을 다 들으셨잖아요. 네. 네네. 이 인강을 100% 활용하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이 인강을 정말 잘 이용을 하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요? 전 진짜 할 얘기가 많은데 아, 네네. 진짜 할 얘기가 많아서 일단 네. 흰수연 중에 있게 네, 토스를 하겠습니다. 그럼 빅4 얘기를 할게요. 저는. 네. 그러니까 소위 엔젤컬이잖아요. 요즘 되게 그 한 3월부터 시작하는 학생들도 있고 지금 출시도 됐죠. 정병호 선생님 거는. 그러니까 강의를 보면은
일단은 문제 풀이를 해주시고 뭐 관련 기출도 같이 설명을 해주세요. 근데 일단 자기 풀이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냥 이제 풀이 시작부터 끝까지 내가 어떻게 풀었나를 좀 정리하면 좋겠어요. 일단 막힌 문제든 맞은 문제든. 그런 다음에 선생님 강의를 계속 들어보면서 비교하는 거예요. 이 줄에선 내가 왜 잘못 틀렸나, 여기서 선생님이랑 좀 다르네, 왜 다른지 이런 것도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고, 지금 3월부터니까 시간 많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때 아니면 언제 할 수 있나도 싶어요. 저는 여유롭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풀이와 선생님의 풀이를 좀 비교해 보는 것. 네네. 단순히 비교, 그냥 분석까지, 그냥 음, 왜 다른지 궁금하면 그냥 Q&A도 써도 되니까. 네. 근데 좀 꼼꼼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한 줄 한 줄. 이거 여기서는 왜 이렇게 됐지? 여기서는 왜 이렇게 됐지? 근데 이게 처음엔 진짜 오래 걸리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사람들이 좀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번 뚫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게 거의 시간이 안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초반에는 힘들 수 있지만 좀 차근차근 그렇게 해 나가는 게 하나하나 한 문제를 풀는데 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저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아, 이제 좀 말을 네. 많이 해도 될까요? 네, 네, 좀 조금만 줄여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당연히 시간상 저희가 되게 그 있으니까. 네. 근데 사실 이건 저는 그냥 제가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카카오톡 그 학습 채팅 그걸 학습 상담을 다 받고 있어요. 네. 그 사실상 이거 그냥 공부법이거든요. 근데 좀 진짜 적용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수업을 들어요. 근데 쌤이 이제 그 칠판에다 판서를 하시잖아요. 그걸 진짜로 다 적으세요. 진짜로 다 적어요. 하나도 빼지 말고. 그게 계산 막 선생님이 계산하시니까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답이 16이래 16 적고 넘어가는 거 말고 계산하는 것도 다 적어요. 다 적고 물론 당연히 본인이 먼저 풀었어야 해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쌤이 푸신 거 다 적고 인강을 일단 다 그렇게 다 들어요. 계속 하면서 인강이 끝나요. 그러면 인강 이제 끄고 복습을 하는데 그 복습할 때 이제 학생들이 다시 풀려고 해요. 근데 이제 다시 풀면 뭐예요? 다시 내가 푼 대로 풀 텐데. 근데 우리가 하려는 건 뭐예요? 호쌤과 이제 나의 수학 싱크를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풀지 말고 읽어요. 쌤 풀이를. 그러면서 아까 그 병홍조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줄에서 이 라인으로 왜 이렇게 넘어갔는지 굳이 계산할 때 이제 훈쌤이 특히 그랬던 것 같은데 계산할 때 굳이 그 괄호 치고 이제 앞에 뭐가 있으면 전개하지 않아요. 안에 걸 먼저 정리를 좀 하시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여기서 정리를 하셨는지 전개하면 너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산 센스라든가 그런 걸 다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적고 다시 읽고 그리고 이제 뭐 누워서 읽어도 괜찮아요. 굳이 막 집중해서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누워서 이렇게 읽고 계속 복습하고 쌤은 왜 이렇게 풀었나? 나는 여기서 어떻게 내가 왜 이해가 안 되고 아까 이제 흰수염 조인이 얘기하신 것처럼 Q&A 이용해도 괜찮고 그렇게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나와 쌤의 싱크를 맞춰가는 공부. 맞아. 그 흐름을 읽어야 돼요. 계속. 맞아요. 이게 네. 어떻게 됐는지. 겨울조교님은 뭐 추천하시는 공법이 있나요? 이렇게 인강 활용법. 사실 제가 생각한 것들을 앞에서 많이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하나만 또 덧붙여보자면 안 나온 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게 세 분 다 의견에 제가 진짜 정말 전적으로 동의하는 거를 정말 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한 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다들 이제 뭐 오답 노트나 이런 거 작성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오답 노트 같은 걸 작성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답 노트를 좀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자면 뭐 꼭 이거는 그냥 저의 방법이니까 꼭 그대로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추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어떤 거냐면 사실 오답 노트를 어떻게 쓸지 좀 되게 막막하잖아요. 그냥 문제를 그대로 써야 되는지 아니면 뭐 풀이를 다시 써야 되는지 그걸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노트에다가 문제 출처를 일단 쓰고요. 만약에 뭐 프로메테우스였으면 프로메테우스 몇 페이지 몇 번 이런 식으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과 내 풀이를 이제 싱크를 맞춰가는 그 과정에서 나오는 뭔가 깨달음이나 그런 게 있잖아요. 만약에 이 과정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나는 이렇게 해서 못 푸는 게 있었다라고 하면 뭐 어떤 과정에서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런 식의 약간 뭔가 깨달음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나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이제 좀 코멘트식으로 이제 작성을 해가지고 정리를 쭉쭉 해놓고 저는 이제
꾸준히 계속 복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습을 한번 해보고 이제 만약에 좀 오랜만에 봐서 문제가 좀 기억이 안 난다 싶으면 출처를 써놨으니까 그 출처로 돌아가서 아 내가 이런 거였지 좀 리마인드를 하면서 그렇게 계속 사실 보다 보면 이제 또 학생분들께서 되게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풀이가 기억나서 이제 풀면 어떡하죠? 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그게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선생님 풀이를 학습하는 게 사실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오히려 안 까먹게 계속 복습을 하다 보면 그게 결국엔 진짜 자기께 돼서 나중에 실전에서 쓸 수 있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그렇게 노트를 좀 활용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오더노트를 쓰면 보세요. 맞아요. 복습을 꼭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이거 볼 때 저 관상이 아니니까. 같은 경우는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었거든요. 문제를. 음, 그리고 이동 시간에 보는 거예요. 맞아요. 굳이 노트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짜투리 시간에 문제만 봐도 그리고 옆에 풀이만 써놓은 것만 봐도 간편하게 볼 수 있어요. 맞아요. 저는 그걸 좀 많이 활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추천을 네. 하나 조금 드리자면 네. 제가 썼던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게 그 제가 제품명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그 어떤 플래너 중에 네. 이제 약간 에빙하우스 명각곡선을 활용해가지고 네. 오늘 아. 어디 복습해라 이런 게 아,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서 그 노트를 쓸 때 아예 맨 위에다가 오늘 몇 월 며칠인지 23년 뭐 7월 26일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며칠인지 몇 페이지인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하루를 시작할 때 이제 내가 언제 학습한 걸 복습해야 된다고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좀 보조적인 도구를 좀 활용하면 좀 더 복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더 말을 해보자면 좋습니다. 저는 진짜 정말 느낀 건데 이 호쌤 수업이 되게 어렵다고들 하잖아요. 저는 네네네. 커뮤에서나 그쵸. 약간 어렵게 느껴진다. 그래서 선생님도 되게 막 쉽게 하려고 하시고 하시는데 이 어렵다는 이 반응이 저는 왜 나오냐면 이 수업의 밀도가 높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 선생님께서 뭐 사실 약간 농담도 그렇게 막 자주 안 하시고 그쵸. 그냥 진짜 수업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엄청 컴팩트하게 되게 꽉 차 있어요. 이 수업 자체가. 그래서 이게 1도 모르는 사람한테는 왜냐면 계속 정보가 들어오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점점 오늘은 뭐 2씩만 알아가더라도 점점 늘어서 60을 알아가고 점점 들었을 때 이게 귀가 트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다시 보라고 하는 말씀도 이게 진짜 너무 밀도가 높아서 처음에 밀도가 높은지 몰라요. 이 말들이 왜냐면 선생님이 강조를 해서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하시는 말들을 되게 조목조목 정말 주의 기울여 들어보면 되게 진짜 뭔가 핵심적인 말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선생님이 막 이게 핵심이야라고는 말씀하시진 않지만 정말 이 흐름을 아, 네. 자세히 들어보면 맞아요. 되게 좋고 되게 효율적인 방법이나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말씀하세요. 짜잘짜잘해서. 네, 자잘자잘하게. 네네. 그래서 이게 되게 밀도가 높은 건데 맞아요. 그래서 저는 들을 때 막 스페이스바 계속 누르면서 듣거든요. 아. 이거 막 이렇게 하구나. 맞아요. 그게 처음에는 다 담아가기 버거울 거예요. 왜냐면 너무 밀도가 높아서. 네. 그리고 이해도 안 되고. 근데 점점 담아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내가 그냥 그 속도로 들어도 정배속으로 들어도 끊지 않고 얻어갈 수 있을 만큼 이게 되니까 처음엔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정말 그 말들에 집중해서 한번 들으면 훨씬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흘러가는 말들이더라도 정말 집중해서 들으면 쓰면서 진짜 많이 얻어가는 것 같아요. 그냥 흘러가는 말이 아니라. 근데 이제 저희 호영재 선생님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네. 그 물론 밀도 높은 것도 있지만 네. 그러니까 거기에 포함되는 것 같기도 한데 네. 풀이가 좀 생소할 확률이 높아요. 맞죠. 그게 제일 큰데 네. 여러분들은 모르는 걸 배우셔야지 맞아요. 아는 걸 다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르는 걸 그러니까 생경한 풀이도 이제 수능장 가면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그런 게 떠오를 수 있으니까 그 밀도 높은 그 생경함도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는 거. 그렇게 막 엄청 생경한 것 같지는 않던데. 근데 저는 좀 새로웠어요. 아 그래요? 아 좀 새로운 것들도 있긴 있었는데 사실 호쌤은 되게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좀 되게 논리적으로 아, 좀 네. 되게 좋은 게 그쵸, 많은 그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냥 풀이를 만약에 나올 때도 그냥 이제 풀이를 막 쓰는 게 아니라 왜 이 풀이를 써야 하는지 왜
왜 어떻게 그러니까 그 왜랑 그 왜를 약간 계속해서 납득을 해야 되는 게 전 되게 수학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이 맞아요. 풀이를 써야 하는지, 왜 이 문제에선 이렇게 풀어야 하는지, 왜 그냥 이걸 이렇게 퉁치면 안 되는지.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알아가는 과정도 좀 같이 배우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사고가 되게 좋습니다. 와, 정말 좋습니다. 근데 네. 하나 더 얘기해도 되나요? 네, 말씀하세요. 그 뭐라고 해야지? 사실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대치 퀴즈랑 대치. 찍어서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아, 이제 맞아요. 그래프 찍어서 개형 찍기 이러거든요. 네네. 그게 좋기는 한데 그쵸. 안 이게 통하면서. 완전 깨지는 게 그 24학년도 수능 22번이죠. 킬러. 그쵸. 걔는 그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거. 찍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때 저희 호쌤한테 도움 진짜 많이 받은 게 그러니까 저도 찍어서 많이 풀어요. 그래도 돼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끝나고 나서 시험 끝나고 나서 그걸 확인을 하죠. 왜 내가 이렇게 이 그림이 가능한지. 근데 이제 그때는 그림을 그리는데 아무리 그래도 뭐가 특수하지가 않아. 그래서 그냥 다 논리로 이러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러면 이래야 되고 이런 과정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 생경함을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약간 그러면. 네, 약간 논리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논리가 생경한 친구들이 있어요. 저도 그랬고. 아, 논리가.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겨울 중에 얘기하신 것처럼 논리성. 그러니까 그게 저는 생경함으로 받아들여졌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좀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논리가 어떤 논리로도 이 어떤 문제든 이렇게 풀 수 있는 게 되게 크거든요. 중요하죠. 네, 이게 정말 큰 게 어떤 문제가 나오는데 자기가 설명한 방법대로 풀지 못하면 그 방법은 잘못된 거가 되잖아요. 혹은 이 문제가 이 문제만 특별한 거야라고 이제 치부하게 된다면 그 풀이 방법은 좋은 풀이 방법이 아니잖아요. 네.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내가 배웠던 거 그냥 그대로 하면 답이 나오는 그 풀이 방법이 되게 좋은 건데 뭔가 더 쉬운 거, 더 획기적인 거 이런 걸 바라니까 뭔가 정석적인 방법보다는 그런 거에 되게 눈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네, 나쁘다는 이제 건 아니지만 네. 기본 네네. 위에 네네. 그게 얹어져야 맞아요, 하는 맞아요, 거지. 맞아요. 그게 베이스 되면 안 된다. 그런 거죠. 네. 네. 근데 저희 쌤이 뭐 정석만 하시진 않습니다. 맞아요. 그죠? 그, 이것저것 아니 스킬 진짜 많이 알려주시는데 너무 맞아요. 막 네, 그렇습니다. 약간 정석대로 간다 이런 프레임. 프레임 있어요. 야, 그런 게 전공법이 있죠. 지름길이다 네. 이게 그거다 보니까 캐치프레이즈. 캐치프레이즈니까. 캐치프레이즈다 보니까. 근데 스킬도 다 사실 논리 기반 아닌가요? 네, 맞아요. 네. 이게 스킬이라는 게 그냥 막 이렇게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얼렁뚱땅 이런 네,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약간 네. 이건 이러고 이건 이러고 이건 이러고 이건 이래. 그래서 A부터 다 쫙 보여준 다음에 그래서 이건 이거야라고 하는 게 저는 스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아요. 약간 네. 증명 과정을 네. 이제 그거를 미리 알고 대신 네, 결론만 네, 네. 가져가는 느낌. 그죠. 당연 비포텐 강의도 있지만 그 호쌤도 대충 이럴 것 같지 않아? 하세요. 네. 맞아요. 네, 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제 말은 그걸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아, 이유를 맞아요. 찾아요. 왜? 맞아요. 그러니까 대충 이럴 것 같아. 해보니까 맞아. 일단 넘겨. 네. 대신에 시험 끝나고 사후적으로 맞아요. 왜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지 그걸 수업에 설명을 하세요. 그게 이제 저는 새로웠던 거죠. 그냥 이러면 돼 하시는 분이 또 저 때는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새로웠던 거예요. 맞아요. 모든 거의 이유를 뭔가 좀 네. 계속 알려준다는 게 저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이제 호쌤 얘기도 많이 했으니까 이제 수험 생활을 두 분 다 오래 하셨잖아요. 네. 거의 엔수 특집이죠. 네. 이 아, 정도면. 그쵸. 근데 저는 이 수험생분들이 받아들일 때 오래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오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말들, 이 수험생분들의 이 뭔가 조교분들의 말을 뭔가 좀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오래 공부했으니까 그만큼 뭐 떨어지는 거 아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하지만 전 오히려 이분들의 말을 더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래 공부를 했으니까 뭐가 안 좋은지 알고 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더 깊이 탐구해 봤을 거고 뭔가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경험들을 해봤을 거기 때문에 더 잘 알지 않을까요? 왜냐면 1년 만에 뭐 정말 공부를 대단하게 잘한 사람은 자기 안에 이미 잘 배어 있는 습관 그 베이스 때문에 자기가 어떤 걸 잘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오랫동안 공부를 해왔고 아예 처음부터 기초부터 쌓은 사람은 뭐가 잘못됐고 어떤 걸 어떻게 해야 돼 그 디테일이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좀 기초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분들의 말을 정말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진짜로. 물론 저희는 천재를 대변할 수 없어요. 네. 그게 좀 문제긴 하지만. 천재는 대변 못하지만 대부분의 수험생들을 대변할 수 있어요. 왜냐면 맞아요. 이 디테일이 진짜 생명이거든요.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네. 올라오는 그게 또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걸 좀 더 뭐라고 해야지? 여러분들이 그 길을 좀 더 편하게 갔으면 좋겠어서 네, 여기 앉아 있는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지? 저희도 이제 뭐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이제 뭐 실패했던 이야기들을 듣고 여러분은 좀 한 번에 좀 더 쉬운 길로 갔으면 좋겠어서 네, 그래서 앉아 있는 거니까 뭐 일단 조금 더 진행을 해주세요. 네네. 우선 이 수험 생활 중에서 네. 뭐 어떤 조언해 줄 건데 이런 거는 정말 하면 안 되겠구나. 뭐 어떤 마음가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정신적인 그런 거라든지 뭔가 조언을 해줄 게 있나요? 오랫동안 하셨다 보니까. 아, 네. 그 약간 시간을 채우는 거에 안주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수업 저는- 시간 채우는 네네. 거고요. 뭐 예를 들어 뭐 오늘 14시간 했다. 네. 나는 공부 다 했다. 네. 저는 그거 크게 의미 없다고 보거든요. 그냥 무조건 양보다 질이에요. 그냥 의미 없는 시간으로 채워서 그냥 뭐 쉬운 수학 문제 30문제 풀었으니까 나 오늘 수학은 많이 했다. 뭐 영어도 이거 1강부터 3강까지 들었다. 단어 100개 외웠다. 저는 아무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냥 이거를 내가 정말 잘 알고 넘어가냐. 그냥 아까도 계속 메타인지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냥 나와의 싸움이에요. 이 1년은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결국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수능장에서 이거 내가 모르는데 옆에서 설명해 줄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야 돼요. 결국에는 그냥 뭐 순공 시간 이런 거 안주하지 말고 항상 자기 자신을 점검하면서 매일 매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점검이 계속돼야 돼요. 네, 계속 그게 이제 맞아요. 6월, 9월 모의고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중간 중간 이제 뭐 학원에서 아니면 어디서 실전 모의고사를 보면서 계속 자기를 확인해야 돼요. 내가 잘하고 있나? 뭐 물어봐도 좋고 주변 조교분들이나 아니면 네. Q&A나 그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내은주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남과 비교하지 않기. 중요하죠. 이게 맞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거는 수험생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인생에서. 인생에 있어서 네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벼운 비교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A라는 친구가 있는데 얘가 나보다 공부를 잘해. 그래서 내가 얘를 좀 이기고 싶어. 그런 건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게 깊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약간 A는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네. 난 얘 이렇게 되면서 약간 그러니까 누군가를 목표로 삼는 건 괜찮아요. 그게 원동력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딥하게 가면 뭐 얘는 이것도 잘하네. 어떡하지? 내가 얘를 이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약간 목표로만 잡는 건 괜찮은데 너무 딥하게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게 되면 중심도 잃고 할 수 있는 것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도 인지가 안 되고 그러니까 자기 갉아먹는 느낌으로 가는. 그렇죠. 진짜 갉아먹어요. 네. 내 옆 친구가 네. 엔젤을 풀어. 난 아직 기출문제 풀고 있어. 그러면 본인은 기출문제를 푸셔야지. 남이 엔젤을 푼다고 나도 지금 기출 풀고 있지만 엔젤을 일단 간다. 그러지 말라. 진짜 그러니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본인의 길이 있으면 그러니까 본인의 길을 찾고 그 길을 가야지. 그 길에 누군가가 뭐 목표로서 존재한다. 그거는 이제 의미가 있겠지만 그 목표가 나의 그 궁극의 목표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단기 목표로 삼는 건 괜찮아요. 뭐 6평 때 A라는 친구가 내 길에서 이겨야겠어. 뭐 이런 건 괜찮은데. 이제 가볍게 생각하되 이게 너무 딥하게 가면 안 맞아요. 된다. 내 방향을 바꿀 맞아요. 정도로는 하지 말자. 네. 맞아요. 그 얘기죠. 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경쟁 사회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비교를 피할 수 없지만 피할 수는 없는데 딥하게만 가지 않기. 네, 이게 맞습니다. 너무 이게 점점 피폐해져요. 점점 자신이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남들이랑 비교하다 보면은 점점 피폐해져서 막 나중에는 나는 뭐지? 자기 혐오. 네, 맞아요. 혐오가 자기 혐오까지 들고, 가죠. 진짜로. 나 8시간 공부했는데 네. 쟤 4시간 공부했는데 왜 내가 네. 점수가 이럼? 그게 성적 그냥- 비교하게 되고. 네, 나는 그냥 나고 나대로만 생각하면 되는 거고 페이스도 내 속도대로 그냥 조절을 하면 되는 건데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곁에 두면 안 좋은 사람은 또 있어요. 경쟁을 부추기는 사람이 또 있어요. 나 그거 4시간 만에 다 했는데 그래서 뭔가 좀 옆에서 간혹 있어요. 근데 어떤 네. 느낌인지 알아요. 옆에서 계속 깐족깐족대는 맞아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근데 그걸 너무 깊게 맞아요. 봐야 되지 마.
아 근데 이게 수험생활 이게 되게 유리장 같아요. 이게 맞아요. 되게 멘탈이 되게 가볍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말들도 그냥 원래 같으면 그냥 넘길 수 있어요. 흘리면 되는데. 네, 틀릴 수 있는데 이게 자꾸 반복되고 그러면 이게 깨져요. 이게 어느 순간 신경 쓰이죠. 예, 신경 신경 쓰이죠. 쓰이고 원래는 내가 신경 쓰이지 않던 말들도 신경 쓰는 게 수험 생활이기 때문에 되게 그런 분들을 좀 조심하셔라. 아니면 그분들한테 좀 얘기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자제해달라고. 네. 결론은 우리의 목표는 수능이지. 네. 목표 우리가 이제 싸워야 하는 적은 평가원 분들과 이제 씨름을 해야지 내 친구와 씨름을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맞아요. 거기서 힘이 다 빼면 수능까지 못 가요. 거기 가서 이제 수능장에서 평가원이랑 한판 해야 되는 거지. 그런 거죠. 진짜 근데 뭐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지금은 수험 생활 하다 보면은 이게 되게 그게 너무 크게 다가오거든요. 아 이게 쉬워서 이거를 못 보면 내 인생이 망한다. 수능이 인생의 전부다. 네. 네, 네. 맞습니다. 이게 하면 할수록 더 크게 느껴져요. 매몰 비용도 커지고. 네. 애니 커지면 커질수록 맞아요. 이게 나한테 이게 모든 거야. 나는 이 시험이 내 인생이야. 그렇게 되게 많이 생각되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아니거든요. 아, 그냥 맞아요. 시험이고 못 보면 못 보는 대로 그 다음에 이제 자기 할 수 있는 것들도 되게 많고 되게 많아요. 할 수 있는 게. 얻어갈 게 있죠, 네. 분명히. 근데 물론 이제 네 그렇죠. 네. 못 봤다고 해서 사실 세상이 망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 너무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런데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수험 기간을 얼마나 자기가 열심히 보냈느냐거든요. 정확히는 후회 없이 네, 보냈느냐. 후회 없이 보냈느냐. 들어왔으면 네. 열심히 해라. 맞아요. 네. 만약에 이렇게 열심히 한 사람들은 아무리 결과가 나쁘더라도 아이고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나서 나중에 다른 사회에서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자기가 정말 원하는 걸 찾아서 뭔가를 진행을 했을 때 정말 그 경험들이 빛을 발하거든요. 그래서 수험 성적은 안 좋더라도 그 과정은 정말 나중에 되게 많이 쓰이기 때문에 노력은 하되 그 결과에 정말 그렇게 막 너무 크게 받아들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다 잘 살거든요. 그렇죠. 네, 뭐, 네, 그렇죠. 근데 맞습니다. 진짜 잘 살아요. 근데 어차피 저희가 그 네. 수능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해도 맞아요. 그때는 진짜 막 너무 크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의 1년의 전부는 수능이 맞습니다. 1년의 전부가 수능인 거지 인생의 전부가 수능이 아니에요. 대신에 1년의 전부는 수능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네. 뭐 좀 더 있나요? 저희 이번 대화의 주제가? 근데 뭐 많이 했는데 이제 뭐 슬럼프 같은 거 있었나요? 올해 하셨으니까 슬럼프 같은 거나 그런 거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있었나요? 딱 극복 일주일 전에 방법도. 왔었어요. 일주일 전에? 오. 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건 수험생활 이전 이후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일주일 전이 아니고 네네. 수능 일주일 전. 아 수능 일주일 전에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막 11시 반에 그냥 칼같이 자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피곤하니까. 네. 근데 막 그냥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내가 이거 자도 되나? 내가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펜을 안 잡으면 두려운 거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냥 열심히 하는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냥 하자. 뭐 잠은 저도 해결 방법 못 드리겠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네. 뭐 이유가 있겠어요? 그냥 거의 오늘의 일주일 주제 남았으니까. 아닌가요? 맞아요. 그냥 해. 내연주기님은 슬럼프 같은 거 있으셨나요? 저는 그냥 매 순간이 슬럼프였어요. 이게 그 유명한 밈이 있잖아요. 네. 그 미미미누님의 삼수는 눈빛부터 달라. 그게 재수 때까지는 그냥 헬렐렐레 하면서 그냥 했는데 네네.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삼수를 들어가면 그 무게가 격이 달라지거든요. 맞아요. 그때부터는 매일매일이 슬럼프예요. 내가 지금 이걸 하는 게 맞는가? 그냥 대학을 다녔어야 하는 거 아닌가? 괜찮은가? 모의고사 끝나면 내 등수가 뭐 전체 13등이야. 근데 안정되지 않아. 또 봐. 이상해. 망한 것 같아. 근데 또 점수 잘 나와. 또 해이해져. 이게 매 순간이 슬럼프예요. 그래서 그 방법은 없어요. 그냥 앞에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슬럼프가 와도 그냥 걔 데리고 슬럼프 데리고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슬럼프가 아니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슬럼프를 극복한 순간인 거죠. 맞아, 그냥 무뎌지게 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 오히려 내가 슬럼프다, 슬럼프네, 뭐 이러면서 인식하는 것보다 그냥 하다 보면 이게 무뎌지고 그게 그러면 슬럼프가 극복되는 거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또 유구한 해결 방법이 있죠. 그냥 바람 쐬러 멀리 간다. 유구한 해결 방법이죠. 아니면 그냥 부모님하고 좀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부모님하고 대화를 좀 많이 했었는데 뭐 수능 끝나면 뭐 할 거다. 그냥 수능 후의 미래도 생각을 해보고 그냥 여러 가지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때는 잠시 펜을 놓고 그럼 수능 끝나 내가 잘 봤으면 어떻게 살 거고 뭐 못 봤어도 어떻게 해나가면 된다. 그냥 그런 걸 하면서 이겨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지금 장수생 분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뭐 아무나 할 수 네, 없는 말들이기 때문에 장수생 분들한테 혹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저 있어요. 내용 그- 네. 저는 근데 사실 현장에서 문제를 많이 풀진 않고 상담 업무를 주로 해요. 제가 F가 100이라 그런 네네. TMI인가요? 근데 아무튼 그때 이제 어떤 학생이 저한테 자기가 지금 장수생인데 부모님께 죄송하다 음, 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에 집중이 안 된대요. 이해해요. 왜냐면 저도 장수했고 부모님이 저를 등골 브레이커라고 부를 정도였고 저도 이제 그 부모님의 돈을 계속 써야 한다는 거에 대한 압박이 있었고 근데 결론만 얘기하면요. 그냥 지금 이미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해서 갚으면 돼요. 맞아.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하고 계속 돈을 버리는 것보다 열심히 해요. 돈을 어차피 이미 투자 받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면 그게 부모님 가슴에 대못 받는 거예요. 그냥 이미 지원받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결과를 얻어내시고 그 얻은 결과를 토대로 부모님한테 돈을 갚으세요. 그게 그렇게 신경이 쓰이면 아니 물론 신경 쓰셔야 돼요 여러분. 신경 안 쓰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과를 얻는 게 부모님이 가장 바라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 성과를 얻어냈을 때 부모님의 표정을 보세요. 그때보다 힘든 순간이 없어요. 왜냐면 나는 부모님 돈 썼는데 부모님이 내가 얻은 결과를 이렇게까지 기뻐해 주시는구나. 그 순간을 기억하고 그 순간을 기점으로 부모님께 돈을 갚으세요. 알바를 해서든 조교를 해서든 과외를 해서든 뭐 의대를 가면 의대 졸업을 해서든 그때도 또 부모님 지원을 받겠죠. 근데 그때도 계속 지원 받으면서 내가 지금 누구의 지원을 받고 있는지 까먹지 말고 공부를 계속해요. 그게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효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과를 얻어서 부모님한테 갚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장수생 여러분들 제발 그 죄책감이 사치예요. 그 시간에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그거 생각 시작하면 끝이 없으니까 그냥 죄책감은 잠시 넣어두고 공부를 합시다. 그렇게 해서 좋은 성적으로 부모님께 좋은 성적표 보여드리는 게 부모님도 바라시는 바예요. 근데 아까 그 펜을 못 넣었다고 그랬잖아요. 두 분 다. 그러니까 불안해가지고 막. 네. 근데 그러면 그 스트레스는 어떻게 풀어요? 저는 약간 맛있는 음식 먹고 풀었던 것 같아요. 아, 점심에 그냥 맛있는 네, 거. 그리고 약간 저는 소소한 행복을 좀 찾았어요. 음. 예를 들어 뭐 맛있는 뭐 초코우유나 이런 거를 내가 이거 뭐 잘했으니까 하나 사 먹자. 약간 이런 거에서 행복을 찾았던 것 근데 같아요. 이거 진짜 이게 맞아요. 네. 뭐 대단한 그 행복을 원하는 것보다 그런 일상의 거에서 사소한 행복을 행복이 네.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그런 거 하나하나를 좀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자신을 갉아먹지 진짜. 말고. 이 수험생 기간에는 되게 네. 감수성이 크지거든요. 그런 거 맞습니다. 하나에 되게 감동받고 네네. 맞아요. 네, 기분 좋고 그렇거든요. 네네. 내은주기님은 저는 코노를 갔죠. 오. 네. 스트레스 해소로. 네, 거기서 막 열심히 소리 지르면 그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유구한 방법이죠. 소리 지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학원에서 소리 지를 수는 없으니까. 맞아요. 길에서 소리 지르면 또 이제 다들 측은하게 봐요. 맞아요. 그럼 좀 그러니까 코너 가서 그냥 와 하고 소리 지르시고 오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겨울적에는 뭐 할 말 있어요? 할 말이요? 네. 뭐 할 말. 수험생분들한테 이제 슬슬 끝이 내야 되니까.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로 하면 저는 제 멘트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저는 진인사대 천명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사실 인생의 모든 거는 인간이 모두 좌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제 손 밖을 벗어난 일이 너무 많거든요. 많은 것들이 제 손 밖을 벗어났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노력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아까 나온 사실 재능 주제 같은 경우 재능은 이미 타고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있는 대로 없는 대로 알아서 태어났는데 이제 저는 그 약간 결과 사실 그러니까 수능의 사실 결과를 보고 이제 다시 한번 플러스 1을 좀 준비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이제 결과는 사실 제가 온전히 결정할 수 없어요. 다만 근데 제가 노력을 하는 거에 의해서 그냥 그 스펙트럼을 점점 좁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점수대로. 그래서 그 스펙트럼을 줄이는 그 노력을 해서 그 최선만 다하고 결과는 사실 하늘에게 그냥 맡기고 결과가 이제 어떻게 나왔든 그냥 최선을 다하고 나서 이제 수능장에서 손 털고 이제 나오면서 나는 진짜 할 만큼 했다. 나는 이게 내 최선이다. 나는 이것보다 더 열심히 못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수능장을 나설 수 있도록 네, 모든 분들께서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고 결과도 잘 나오면 너무 더 좋을 것 같고 대신 근데 그냥 최선을 다하는 그냥 1년 동안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교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함께해요. 저희도 이제 엔딩 멘트 하나씩 해볼까요? 네, 흰색 짧게 중이 한 먼저. 한마디씩. 짧게. 저는 수능이 운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운을 거머쥘 수 있는 거는 노력했을 때 거머쥘 수 있거든요. 아, 다 준비가 와요. 되어야죠. 한 번씩 다 오는데 그 준비를 수능 때 하셔서 꼭 자기 운을 거머쥐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수능이 아니더라도 살면서. 맞아요. 저도 이제 슬슬 엔딩을 해보면 저는 그 얘기 안 할게요. 그냥 여러분이 이제 대학을 가면 26학번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고요. 그 시청자 여러분들 그렇죠. 대학 가면 26학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6 합시다. 와. 아니. 근데 아니. 26학번이란 게 야. 너무 소름 돋았어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26학번이니까 26학번으로 이륙해서 수능판 다 뜨자. 좋아요. 좋아요. 좋네요. 좋지 않나요? 아니 멘트는 좋은데 네. 신입생이 이륙인 이륙인 게 저 살짝 충격받았습니다. 근데 결론은 26학번 수험생 여러분, 그러니까 26학번이 될 수험생 여러분, 이륙해서 수험판 다들 뜰 수 있게 화이팅 합시다. 좋습니다. 저희 조교진은 수험생들의 수험 생활을 응원합니다. 항상. 화이팅. 응원합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반응 좋으면 또 올릴게요. 네. 많이 봐주세요. 여러분이 반응이 좋아야 저희가 한 번 더 모여서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